해외에 나갈 생각을 안 했고 일본에서만 아이돌 활동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주목할 기회도 없고 좀 경쟁력이 케이팝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10대들이 진짜 케이팝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 가고 싶어도 쉽게 못 가고 근데 그 대신에 코리아타운 가서 한국에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안 그래도 좀 관련된 질문을 또 드려보면은 일본은 2013년부터 쿨재팬 프로젝트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또 한 번 쿨재팬 부활을 선언했지만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로 전 세계를 휩쓸며 문화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일본이 한류처럼 글로벌 문화 파급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애니메이션은 일본은 파급력이 있고 해외에서도 인기 많고 근데 그게 쿨재팬 때문이 아니라 전부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본 자체가. 네네. 잘 만드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제작비도 그만큼 있고 인재들도 모이고 막 이렇게 계속 애니메이션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실사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일본 드라마나 영화나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요. 다른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가 일본 방송국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지금 드라마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제작비 차이가 엄청나대요. 한국이 더 커요, 그러면? 네, 그래요? 큰 정도가 아니라 10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처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일본이 GDP 규모도 한국보다 훨씬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엄청 히트 쳤었잖아요. 그것도 제작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넷플릭스 투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본다는 전제로 좀 큰 제작 규모로 만들거든요. 한국은 다 해외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들긴 하죠. 네. 일본은 해외에서 한다는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제작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인데 그래도 드라마 판매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지원이 많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그 마켓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드라마 판매 마켓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나가는데 한국 정부는 지원을 해주니까 쉽게 한국 방송국 제작사들이 그런 마켓에 나갈 수 있는데 일본은 지원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어서 방송국에서 알아서 마련해서 가는데 거의 적자인 거죠. 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못 나가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나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아이돌이라든지 케이팝 이런 게 있으면 또 제이팝도 있고 할 거잖아요. 거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대중화가 안 될까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그러게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이돌도 한국은 좀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외에서 멤버가 들어오거나 한국 멤버인데 영어나 일본어를 잘하거나 그런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해온 것 같은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만 생각하니까 해외에 나갈 생각을 안 했고 일본에서만 아이돌 활동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주목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아이돌은 별로 춤이나 노래를 잘 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사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적당히 하고 그냥 뭐냐면 그런 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아이돌을 만나서 친근감을 느끼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노래 잘하고 완성도 높고 그런 거를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돌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하고 춤도 좀 잘 추고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야지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K-팝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기 전에는 그냥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쁘고 팬 서비스도 많이 하고 그런 아이돌들 선호하고 그랬는데 K-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군무도 멋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유튜브 영향이 크죠. 유튜브라는 게 있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한국 아이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일본 아이돌이 너무 노래 못하는구나. 춤 못 추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점점 경쟁력이 K-팝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국가적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막 그런 쿨재팬이라는 게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쿨재팬이 중심은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잘하는 거 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보면은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보면 항상 그 일본 아이돌들이 와서 같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데뷔를 하려고. 그게 훨씬 더 본인들한테 플러스 요인인가 봐요. 보면. 맞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일본 아이돌이 아니라 K-팝 아이돌인 것 같아요. K-팝 아이돌이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다른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창구가 한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먼저 오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신주쿠구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에 일본 내 극우 단체들이 혐한 시위를 벌였지만은 현재는 뭐 자치를 감췄다고 합니다. 대신 일본 MZ 세대들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성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사히신문 기자로 도쿄에 있었던 당시가 2015년, 16년 그때쯤인데 그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진짜. 저는 그래도 한국에 관심 많으니까 신주쿠보 코리아타운 가서 한국 음식 먹고 막 그렇게는 했는데 그때는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코리아타운 자체. 현지인들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있었다. 어떻게 보면. 보다는 혐한 시가 그때쯤 그 전에 엄청 심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업하기도 힘들고 손님들도 거기 가서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컸었는데 그 이후로 점점 젊은 세대가 일단 한일 관계나 전체적인 거 외교 관련된 거 역사 문제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그것과 문화를 즐기는 거는 구별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7년, 18년쯤부터 해서 10대들이 진짜 K-팝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0대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도 쉽게 못 가고 근데 그 대신에 코리아타운 가서 한국에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한국 음식 먹고 K-팝 아이돌이 신주쿠보 무슨 가게에서 밥 먹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도 많았고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때 한국에 아예 못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 치킨이 그 PPL로 나왔었거든요. 치킨. 근데 그 전까지 일본에서 치킨 먹는 문화가 없었어요. 비슷한 카라아게 같은 거는 먹는데 카라아게가 근데 치킨 아닌가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치킨은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만 먹는 거였어요. 치킨을요? 네. 아니 뭐 칠면조도 아니고. 칠면조 대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땡스기빙데이라고 추수감사 때 먹는 거긴 한데 미국에서. 그래서 치킨? 한국 사람은 치킨 먹는다고?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그 사랑의 불시착 때 치킨을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한국에 가서 치킨 먹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에 못 가고 그래서 갑자기 신주쿠보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소문 듣고 취재하러 갔었는데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못 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소비하는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게 좀 많이 커졌구나라는 것도 느꼈었고 예를 들어서 인생 네컵이라는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일본에 진출할 때 제가 조금 도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신주쿠보 가서 시안 조사하고 막 그랬을 때 신주쿠보는 한 번 대박 나면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온다고. 거기 약간 코리아타운 성지인가 보네요, 진짜. 선지는 선지예요, 진짜.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신주쿠보에서 보여지면 그게 좀 대박 히트치고. 근데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유행 안 하는데.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뜸해실 때 이제 들어오면 좀 신기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뭐 지금은 쭈꾸미야? 막 그런. 지금 뭐네? 막 그런. 있더라고요. 신주쿠보의 유행 문화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음식의 트렌드? 그런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프랜차이즈의 트렌드도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쭈꾸미가 유행했다가 또 뭐가 유행했다가 또 뭐가 유행했다가 이게 좀 트렌드가 빨리 바뀌거든요. 일본도 그래요, 근데? 일본은 원래 안 그래요. 일본은 원래 단거리 많고 그러니까 가는데 계속하고 가끔 뭐 히트치고 사라지고 뭐 그런 거 조금은 있긴 한데 한국처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 문화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진짜 자주 한국에서 지금 뭐가 유행이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게 몇 달 후에 일본에 들어오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빨리 알려달라고.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뭐 음식점 말씀하셨고 인생 네컷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또 뭐 즐길 게 있나요? 한국 문화? 거기에는? 코리아타운에는? 제가 처음 그거를 인지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전이었는데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가 한국에도 있긴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오는 친구들이 치즈 닭갈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있긴 있는데 그렇게 치즈 닭갈비 생각했는데 신혼국에서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치즈가 들어가면 뭔가 좀 부드러워지니까 유행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인스타에 그 사진이 치즈가 들어가면 좀 재밌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이랑 좀 다른 유행이 친형구에서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음식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 MZ세대 사이에선 한국 신조어와 한글 표현이 유행처럼 또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글을 모르면 왕따 당한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뭐 한글이 유행한다고 들은 거는 저는 코로나 전부터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때도 초등학생이었던 제 친구 아들이나 딸들도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시간에 트와이스 노래가 한국어로 그냥 나온다라던가. 그래요? 학교에서 그걸 틀어줘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거 안 틀어줘요. 신기하네. 제 때로 생각하면 한국어로 노래가 학교에서 나온다는 거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서 놀러 가잖아요. 일본 친구 집에. 그러면 딸 아들들이 학교에서 자랑했다고, 한국에서 인문과 왔다고 자랑했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그 조카들이 놀러 왔는데 되게 한국에서 막 여행하고 막 그런 거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낸 지극기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인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로는 좀 아닌데? 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킨다라던가, 그건 제가 보기에는 도쿄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요, 진짜로. 근데 오사카 사람은 또 안 그렇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구나, 이게. 네. 한국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한국은 제가 보기엔 너무나 수도권 중심이고, 그 인구가 실제로 한국은 수도권에 한 반 정도 있거든요. 절반 있죠.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도쿄가 대도시긴 하지만 오사카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고 되게 나라가 길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일본의 다양성 같은 거를 전달하려고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도 한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다른 일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서적을 또 최근에 출간하셨는데, 여러분도 일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편견, 그런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정말 몰랐던 일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나리카와 아야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